미국이 한국의 원화 절상을 요구하는 배경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역 적자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는 2,8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이 중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32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이유로 원화 강세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환율 조정을 넘어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디지털 세이프가드 조치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22일자 기사에서 미국이 원화를 1250원대까지 절상하려는 의도를 공식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2025년 3월 기준 1230억 달러로 세계 8위 규모입니다. 이 자산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경우 이론상 미국 장기금리 상승을 유발해 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실제 실행에는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금리가 5% 수준에서 1%포인트 추가 상승할 경우 한국이 보유한 미국채 평가 손실은 6억 달러에 달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채 매각을 시도했으나 10년물 금리를 단 0.14%포인트 상승시킨 데 그쳤고, 오히려 자국 통화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직접적인 미국채 매각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투자공사 KIC를 통해 유럽 단기 채권 비중을 현재 7%에서 15%로 확대하거나 UAE 사우디와의 원화 결제 체계를 20조 원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이 유효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유럽과의 FTA 비중을 35%에서 50%로 끌어올려 시장 타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대만, 네덜란드와 연합해 디지털 화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단독 압박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전략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차원에서는 원화 강세 리스크에 대비해 삼성전자 등 수출주에 대한 풋옵션 해지와 유로스톡스 50 선물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JP모건 리포트는 유럽 단기 채권이 미국 대비 0.5%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며 안전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이더리움 선물은 원화 변동성과 마이너스 0.78의 상관관계를 보여 위험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오는 5월 30일 발표 예정인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를 주시해야 하며 연준이 한국의 미국채 매각 움직임에 대해 여갈 피억채 구매 협정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역사는 통화전쟁에서 단기적인 협상카드보다 장기적인 시스템 채편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 강제 절상에 동의한 일본이 30년 장기 불황에 빠진 반면 2023년 프랑 강세 압박을 받은 스위스는 금융 중심지로의 전환을 성공시킨 사례가 대조적입니다. 한국이 12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채 매몰되기보다는 외환 보유액의 10%를 금으로 전환하는 등 하드 자산 비중 확대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때 진정한 통화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